네, 이번 시간은 기업 정보부터 최근의 어떤 취업 트렌드까지 취업에 관련된 분석을 좀 분석해서 취업 전략을 세워보는 진격의 취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잡센터의 윤동현 팀장님 모시고요. 예. 취업 엑시트 로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안녕하세요. 밝아보신 모습 네. 좋고요. 오늘도 박창규 대표님 같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박창규 대표님이 그 오전에 그 청년 구직자들 예. 해외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그 멘토링을 잡아놓은 일정을 좀 뒤로 미뤄서라도 좀 여기에 같이 와야 되겠다. 잡정보 센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하네요. 네. 자, 오늘 그 취업 엑시트 로직이라는 걸 알아볼 텐데요. 이게 취업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름만 들으면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취업 엑시트 로직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취업 엑시트 로직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막연하게 네. 미래 직업군을 설정하고 네.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나온 전공에 맞춰서 내가 네. 해온 것들을 가지고 미래 직업군을 설정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이것은 솔직히 내가 해본 경험 자체가 아닌 누군가가 내 선배가 되겠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학과를 나오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어 라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미래 직업군과 직무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군요. 그것에 대한 그렇게 취업 방향성 설정은 예, 예. 취업 준비생 본인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네. 스펙에만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는 것을 내가 진짜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방향성을 한번 설정해 보자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에 네. 예. 예. 이는 내가 해본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체화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NCS에 맞춰서 미래 직업군을 설정한다는 말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NCS는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이는 경험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국가직무 표준에 맞춰서 취업하고자 하는 영역은 네.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세 항목을 보게 되면 네. 지식, 기술, 태도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그렇군요. 네.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네. 내가 얼마나 기술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영역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에 대한 표준화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기에 내가 해보지도 않고 해본 척, 내가 알고 있지도 않고 알고 있는 척 하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즉, 이제는 알고 있는 지식에서 할 수 있는 지식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 네. 내가 진짜로 경험해 본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취업 전략을 수립하느냐. 이 방법이 엑시트 로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얼마나 지식을 갖추고 있고 기술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영역에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에 대한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본인들의 경험을 갖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 답변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김승재 아나운서 말씀대로 네. 취업을 준비하는 면모를 보면 네. 내가 해본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엄연히 따지고 보면 경험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을 가지고 내가 취업 준비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이 말은 엑시트 로직의 기본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즉, 경험은 내가 해본 것이라고 한다면 체험은 내가 해본 것에서 느낀 점이 붙어지면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예, 예. 그 프로젝트를 해본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 예. 취업에 좀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즉 느낀 점은 간단합니다. 구직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네. 느낀 점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알게 되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보게 되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 인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경험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했다는 거는 그냥 경험을 한 것에서 넘어서서 그 경험을 했고 거기서 어떤 걸 느꼈다 여기까지 발전하면 좋다는 얘기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체험은 자신만의 어떤 관점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전략을 수립할 때 저는 이런 것 저런 것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가지고 이 회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라고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관점의 차이요. 예.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을 하려고는 하는데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왓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향성의 설정보다는 네, 네.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 설정은 취업을 하려고는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지? 왜 가야 하지? Y에 초점을 맞춰준다면 목적성을 먼저 설정하고 예, 예. 방향을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what to do, 뭘 할 건데를 고민하기 이전에 예. why to do, Y to do. 왜 할 건데를 본질적으로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고민을 하게 되면 엑시트 로직에서는 what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why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why, 왜 할 건데 이거를 먼저 고민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엑시트 로직이 어떻게 이 why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프로세스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엑시트 로직은 네, 파트너스 인 체인지라는 컨설팅 회사의 예, 예. 사장, 회장님으로 재직 중인 다나 게인슨 로빈슨, 예. 제임스 C 로빈슨 부부가 쓴 퍼포먼스 컨설팅이라는 책에 예. 네. 있는 갭스 로직이라는 컨설팅 툴에서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맞게끔 변환해가지고 맞춤식으로 맞춰놓은 게 취업 컨설팅 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엑시트 로직은 이렇습니다. 네, 표를 좀 보여주시죠. 예. 총 1번에서 단계부터 9번의 단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네. 1번에서 단계에서 9번의 단계까지 진행이 될 때 가장 중요한 파트는 8번 학습자의 행동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습자의 행동 변화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세부 항목은 9단계까지 나눠지지만 크게 단계별로 쪼개지면 총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EXIT, 그래서 엑시트인데요. 예. 이 목표를 탐험하라, Explore the Objective, 예. 경험을 분석하라, Analyze the Experience, 예. 원인에 관심을 가져라, Interest the Cause, 예. 대상에 맞는 해결안을 제공하라, Target the Solution. 예. 이에 맞춰 취업에 대한 목표를 탐험하고 경험을 분석하고 음흠. 원인에 관심을 가지고 대상에 맞는 해결안을 제공하는 취업 컨설팅 툴이 엑시트 로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화면에 지금 탁으로 돼 있었는데 타겟입니다. TARGT입니다. 혼란하지 마시고요. 예. 네. 그렇다면 엑시트 로직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네. 가장 주된 목적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번 단계 학습자의 행동 변화입니다. 네.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목적 의식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목적 의식을 심어주는 컨설팅 방법은 Y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왜 그 회사를 가려고 하는지, 왜 그 대학과 그 학과를 나왔는지, 왜 그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예, 예. 왜 그 봉사활동과 인턴 생활을 했는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 구체적인 취업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취업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면 나한테 맞는 미래 직업군을 찾아낼 수 있다는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항상 그 잡정보센터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취업 준비생들 중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목적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남들이 가니까 또 높은 연봉을 받고 싶어서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 목적 의식을 좀 잃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적성과 취향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부분은 목표를 탐험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진출할 수 있는 업무와 업종에 맞는 목표를 탐험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들어가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찾아놓은 걸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경험을 낱낱이 분석해보고 목표에서 탐험했던 부분과 유사한 경험치에 대한 것을 왜 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막연하게 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윤동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컨설팅 툴을 이용해서 해보는 네. 것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뭐 주의력 테스트나 뭐 IQ 테스트처럼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엑시트 로직에 대한 예. 분석은 개개인의 목적성을 찾는 부분이기에 네. 설문지와 분석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글로벌 잡센터에서 자체 개발해서 보유 중인 총 설문지는 3개, 분석지는 12개로 전체 15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15가지면은 설문지 3개고 분석지 12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 이런 어떤 설문지나 분석지 같은 거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적성을 찾는 설문이기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소요가 좀 많이 됩니다. 네, 예. 이를 모두 진행하기 위해서는 36시간가량 36시간이요?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네. 꼬박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걸리네요. 그러니까 하루하고 반나절을 그러니까요. 안 자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나눠서 할 수 있는 나눠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섹션별로 총 12가지의 솔루션으로 나눠져 있고 설문지는 3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1번부터 3번까지만 진행을 하고 네. 다음 근데 카운셀링을 그게 할 이제 때 좀 타이트하게 해야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내가 그 경험을 왜 했는지 알아야 되는 그런 예, 예. 부분들이 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를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본질적인 대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냥 좋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가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는 근데 없을 하다 거라고요. 보면은 본인도 몰랐던 생각을 하게 되는 나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희한하네요. 예. 그래서 왜 했는지 알게 되면 한 발짝 더 취업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예. 취업 컨설턴트를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자신의 경험치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유를 찾아내면 그런 방향성은 본인이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막연하게 취업 컨설턴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연하게 너 이 경험 해봤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봐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본인이 자신이 경험을 했던 부분을 성찰해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취업 컨설턴트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많이 그렇죠. 컨설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예. 거죠. 아, 그렇기에 실제 취업 준비생들은 떠먹여준다고 취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그에 맞춰서 목표를 재설정해보고 그에 따른 방법, how to do를 고민해볼 때 비로소 취업이 된다는 거죠. 네. 네. How to do. 이게 방법을 알려주는 게 사람도 사람 간의 그런 또 교류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 이거 경험해서 이거 해봐 라기보다는 진짜 네가 왜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분석해 주는 게 필요해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는 게 어떤 그 정확한 목적 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요. 요즘 구직자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그 지원 이유가 어떤 뭐 아까도 제가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뭐 연봉 또 근무 환경이 좋은지 뭐 이런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의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네. 인원들이 자신이 어디에 갈 건데를 먼저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에 맞춰가지고 본인의 이유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취업되고 난 다음에 1년을 못 버티고 나오는 그런 청년 구직자들이 또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도전하는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예.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취업이니까요. 예. 한번 진솔하게 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그에 맞춰갖고 나간다면 분명히 그쪽에서 그 취업된 그 직업에서 자기가 재미를 좀 찾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기에 네. 본인이 탐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이 된다는 것은 네. 바닷가에서 하염없이 모래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파도 한번 와버리면 휩쓸어가는데. 그렇죠. 예. 그냥 휩쓸립니다. 그렇기에 초기 상담을 하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려고는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사 쪽으로 갈까요? 회계 쪽으로 갈까요? 마케팅 쪽으로 갈까요? 이런 얘기를 취업 컨설턴트한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예. 근데 취업 컨설턴트들은 실제 그 친구, 그 취업 준비생의 경험치를 전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이런 상담 툴을 통해 가지고 진솔한 얘기를 끌어낸다면 분명히 이 친구가 성공 취업을 할 수 있는 도움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 네, 한마디로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Y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본질적인 경험을 찾아내고 예. 또 그 방향으로 실천을 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엑스트 로직은 나의 미래 직업군 설정과 네. 나의 취업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조타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취업 준비생들이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꼼꼼히 준비하느냐가 성공 취업의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좀 그 윤동현 팀장님께서도 많은 그 취업 준비생들을 접할 테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목적 의식을 이제 이 툴을 통해서 찾아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왜 이걸 알렸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전무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사람들의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도움을 주셨나요? 그런 분들은 실제 이전에 지금 고등학교 이전까지의 경험치들도 다 분석을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등학교를 나온 그 여부부터 예. 이전에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배웠던 뭐 피아노 학원이라든가 컴퓨터 학원이라든가 그것을 왜 다녔는가부터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생각을 이제 잊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 안 했던 부분인데 네.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좀 과정이 바뀌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는 순간이 오나요? 옵니다. 예. 경험이라는 부분이 우리 청년 구직자들을 만나갖고 얘기를 해보니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경험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다. 예. 이 간접 경험도 내가 성찰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느낀 점으로 체험으로 포장을 한다면 이것도 나의 하나의 경험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보통 내가 직접 몸으로 해보지 않으면 나 안 한 거다 생각하지만 네. 주변에서 얻었을 뭐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든지 네. 간접 경험도 거기에 반영을 해서 좀 생각을 한다면 네. 분명히 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실제 나이를 보면 20대 후반이나 뭐 30대 초반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20대 후반까지 살아가면서 경험이 하나도 없다? 그건 있을 수가 거짓말이죠. 없는 일입니다. 예.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에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그들이 갈 수 있는 성공 취업의 발판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까도 그렇고 뭐 경험과 체험의 차이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체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할 때 나만의 답변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체험 위주로 본인을 되돌이켜 봤을 때 하기 좋은 팁이 있을까요? 네. 저는 경험을 체험화시키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육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육하 원칙 원칙. 기법이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하나를 딱 정해놓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년 구직자들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경험이었지만 이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적어놓으니 하나의 자신의 스토리가 됩니다. 예. 이 육하 원칙을 연결했더니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되는데 그쪽에서 체험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육하 원칙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느낌, 얻게 된, 알게 된 보게 된 어떤 것, 그런 것들이 붙여지게 되면 그게 체험으로 승화가 된다는 거죠. 끝으로 궁금한 게 이제 그 엑시트 로직을 실제로 그 과정을 겪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네. 과정을 겪고 나서 네.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든가 그런 친구들이 기억에 남으신 분이 있나요? 어떠세요? 네, 있습니다. 음. 제일 처음에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예. 안 갔습니다. 안 간 거군요. 예, 산업체에 근무를 좀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는 학교를 가야 될지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될지 방향을 설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은 벌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기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대학교도 가고 싶고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네. 상황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렇습니다. 단순히 취업에 국한을 하지 않고 그 친구가 그러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좋아하고 예. 잘하는지 이 왜에 대한 질문의 기법을 통해 갖고 해봤더니 이 친구가 근무를 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어쨌든 남네요. 쭉 들으셨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취업 준비생분들 급한 마음에 좋은 직업, 좋은 회사부터 알아보고 거기에 나를 맞춘다기보다는 지금 윤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맞는 옷을 고르듯이 본인에게 맞는 직무가 뭔지 또 업무가 뭔지를 선택하셔서 취업에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잡센터의 윤동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무사도 마칠 시간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공무원 시험 특집이 방송될 예정이죠? 네, 6월 13일부터 경찰직, 소방직,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송되는 공무원 시험 특집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